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금전적인 고민이 많으시네요. 멀지 않은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군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시네요. 진솔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을 예전부터 갖고 계셨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어떻게 속마음을 읽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대의 속마음을 읽는 방법 속으로 들어가시죠.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평소에 너는 좀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거나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로 조종당하는 기분이 드셨다면요, 오늘 영상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 전으로 돌아가시기도 어려울 텐데요, 바로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마음까지 얻는 화술, 콜드리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가짜 점쟁이들 뿐 아니라 영업, 상담, 심지어 연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신년이라 새해 운세 많이 보시죠? 콜드리딩에 대해서 알고 나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실 수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생각을 읽어내는지, 콜드리딩의 4단계와 그 안에 담긴 심리 트릭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콜드리딩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상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속마음을 간파해내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 치료사뿐 아니라 미래를 읽어내는 점쟁이들 또한 많이 쓰고 있죠. 콜드 리딩을 행하는 사람들을 콜드 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콜드 리딩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영업이나 프리젠테이션처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콜드 리딩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라포르 형성.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라포르. 심리학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미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포르는 한마디로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는 유대관계를 말합니다. 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신 내담자와 라포르를 형성하는데요. 라포르, 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야기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이죠. 라포르를 만들기 위해 콜드 리더는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가볍게 대화를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긍정하면서 이해의 말과 경청이 이어지는데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는 사람, 콜드 리더부터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타로카드나 사주 등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보셨다면 그들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든 털어놓게 만드는 분위기 형성하기. 콜드 리딩을 하는 첫 단계, 라포르 형성이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화술, 콜드 리딩 다음 단계입니다. 2. 스톡스필. 스톡스필은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요즘 금전적인 고민이 많으시네요? 와 같은 겁니다. 스톡스필은 듣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하는 화법인데요. 심리 테스트나 혈액형 관련된 풀이들을 보면 모두 내 얘기 같고 맞는 것 같잖아요. 네, 바로 스톡스필 때문입니다. 작년에 대체 뭐 했나 싶은 마음이 드시는군요. 나는 나름대로 잘 서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안 풀리는 느낌을 받으셨네요. 그러나 그만큼 나만의 시간을 가지셨군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게 보여요. 어떠세요? 오, 맞아.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코로나로 작년에 모두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보편적인, 대부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콜드 리딩 할 때는 이런 스톡스필 시작해서 맞아, 내 얘기야.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주로 돈, 관계, 꿈, 건강에 대한 얘기는 모두의 공통 관심사죠. 이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마치 꿰뚫어보듯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누가 속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막상 편안한 분위기에서 라포르가 형성되고 성격적인 특성, 금전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모두 다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선 반엄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믿으려는 현상입니다. 스톡스필은 또 연애할 때 혹은 썸을 탈 때 마음에 드는 상대와 공통점을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기도 한데 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데 외로운 건 싫은데 막상 또 피곤한 건 싫은? 오, 저랑 비슷하시네요. 사실 조금 떨어져서 상황을 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죠. 외롭기도 하고 외롭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가 조금 호감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나랑 비슷하다고 더
믿고 싶어지죠. 특히 엉터리 점쟁이에게 복비를 낸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시간과 돈을 버린 느낌 웬만하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지죠. 이런 소소한 스톡스펠로 그렇다는 긍정의 대답을 끌어낸 뒤 이어서 계속 yes를 끌어내는 화법, yes set 구축이라고 합니다. 긍정 반응은 긍정으로 이어지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결국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점쟁이가 이야기를 해도 맞는 것을 찾으려 스스로 믿는 심리인 거죠. 콜드 리딩 3단계입니다. 3. 부정 의문문 사용하기. subtle negative. subtle negative는 해석하면 교묘한 부정문이죠. 상대의 관심사, 고민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교묘히 떠보는 화법을 말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면 상대가 긍정이나 부정을 해도 전부 맞춘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최근에 병원 간 적은 없으시죠? 네, 없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조금 신경 쓰이는 곳이 있나 봐요. 맞아요. 속이 계속 안 좋아요. 그게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상대가 부정을 했죠. 그런데 없으시죠? 나는 부정 의문문으로 물었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병원에 갔다고 해도 맞는 말이 됩니다. 최근 병원 간 적은 없으시죠? 엊그제 저 병원 다녀왔어요. 역시 몸이 좀 안 좋은 걸로 사주에 나와서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뭐뭐는 아니죠. 없으셨죠? 처럼 부정 의문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말로 이어갈 수 있는 화법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떠보는 서틀 네거티브로 정보를 점점 수집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년 운세를 보는데 조금 수상하다면 이 서틀 네거티브를 사용하는지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콜드 리딩 화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속마음을 읽었으니까 이제 예언을 할 차례죠. 4. subtle prediction. subtle prediction. 네, 교묘한 예언입니다. 빗나가지 않는 모호한 표현으로 예언을 하는 건데요. subtle prediction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범위가 넓은 표현, 일어나기 쉬운 일을 고르는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로 조만간. 이곡은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콕 집어서 1월 30일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올해 안에처럼 아주 넓은 범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속된 말로 얻어 걸리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뒷담화 조심하세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당연히 뒷말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인터넷에 무료 운세 같은 걸 보면 이런 표현 나오지 않나요? 새로운 인연을 찾고 있군요. 조만간 마음을 움직일 사람을 만나는 운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 표현 안에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지, 이게 왜 서틀 프레딕션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인 이상 누구나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있을 거고, 조만간이란 모호한 표현은 당장 만나지 못해도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사람을 만날 운이 있다는 건 운은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인연을 찾을 때 주변을 살피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틀 프레딕션까지 하게 되면 누구나 가짜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유독 잘 속는다, 유독 귀가 얇다 하신다면요, 오늘의 콜드 리딩 이야기가 여러분을 구할 방법이 되었길 바랍니다. 알고 나면 이제 속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도 콜드 리딩을 적용해서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히든 채널을 고정하신다면요, 민망하니까 서둘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히든치였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